안녕하십니까. 2019년 9월 16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조국 법무부 장관 그 패밀리가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, 부인, 오촌 조카,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전형적인 피의자형 행태입니다.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, 사실은 검찰 주변에 가면 기자들도 다 아는 얘기고 아마 일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만약에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 1도, 2부, 3백 이런 말 들어보셨죠? 1도, 첫 번째는 도망가고, 두 번째는 만약에 붙잡혔을 때는 부인하고, 그리고서도 안 될 경우에는 검찰에 가서 진술할 때 백을 동원해서 그걸 막는다, 이런 개념인데, 자, 첫 번째 조국 법무장관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. 우선 9월 6일 청문회에서 대부분이 핵심 주제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고, 위법이 아니다 또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방배동에 있습니다. 그 방배동에 한국투자증권 김모 씨가 들어가서 거기에 PC, 컴퓨터가 2대가 있는데 그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습니다. 그건 바로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요청에 따라서 한 겁니다. 근데 그날 조국 법무장관이 집에 들어오면서 같이 마주쳤다는 거 아닙니까? 마주쳤을 때 이 김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집사람을 도와줘서 고맙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이 한국투자증권 김모 씨가 정경심 교수를 도와준 게 뭡니까? 증거인멸 행위였잖아요. 컴퓨터 2대, 방배동에 있는 컴퓨터 2대, 그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거는 컴퓨터 자체를 교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증거인멸을 도와준 데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했으니까, 그럼 그 부부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도대체 그 고맙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 궁금하시죠? 자, 이것도 결국은 증거인멸, 부인하는 하나의 방편이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뿐만 아니라 그 증권사 직원은 이것만 증거인멸을 해준 것이 아니고 동양대, 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그 컴퓨터를 빼내왔습니다. 그리고 빼내와서 자기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후에 검찰에 적발이 되니까 그 컴퓨터를 검찰에 제출을 한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법무장관은 이제 후보자죠. 후보자 시절에 자기 청문회에서 계속해서 모른다고 얘기했고, 그 다음에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코링크 PE, 코링크 사모펀드의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펀드 운용 보고서라는 거를 자기는 처음 작성해봤다. 이 펀드가 생긴 지 블루코어 밸류업 1호, 이제 정경심 교수하고 정경심 교수의 아들, 딸, 이 사람들이 투자한 그 펀드가 생긴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운용보고서를 처음 작성해본다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? 청문회용입니다. 청문회용으로 자기가 나는 모른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코링크 PE 관계자한테 시켰던 겁니다. 그래 놓고서 실제는 투자했던 것 자체를 자기는 그 투자했던 내용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서 블라인드 펀드 운운하고 있습니다. 이것 또한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본인이 발뺌하기 위한 방편이다.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으로 피의자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입니다.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오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 입원하고 있었다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. 입원하고 있는 것, 피의자가 입원하는 것, 요것 또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. 그거는 뭔가 일반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좀 피해자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일종의 칭병이죠. 그게 사실은 칭병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멘탈 굉장히 강하던데요. 그런데 갑자기 입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요것 또한 시간 벌기용 아니냐,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한테서 결정적으로 증거인멸 혐의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바로 말씀드렸듯이 동양대 교수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서
연구실에 2번을 들어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치마와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밤에 들어갔습니다. 밤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뭔가 서류 봉투 같은 걸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. 다시 들어갈 때는 상의에 점퍼를 입고 벙거지 같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시 들어갔습니다. 왜? 본인은 그 PC를, 그 컴퓨터를 뭐 집에서도 쓰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랬으면 왜 그 CCTV 같은 걸 의식해서 벙거지 같은 모자를 쓰고 점퍼를 입고 옷을 바꿔 입고 그러고 연구실에 들어갔을까요? 그리고 왜 굳이 야간에 들어갔을까요? 그 다음에 또 하나, 그 자리에 바로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씨가 동행을 했는데 실제 컴퓨터를 들고 나와서는 본인은 부산에 있는 집으로 가고 이 김모 씨는 서울로 왔습니다. 집에서 쓰려고 했다면서요.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로 보이는데 그 문제 하나, 그 다음에 또 하나, 방배동 PC 2대 그거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거, 그거는 뭐 일부 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설, 그런 보도도 있었고, 그렇지 않고 없애달라고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 간에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이 된다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것도 전형적인 피의자적 행태입니다. 또 하나, 자, 본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되니까 변호인을 14명을 선임했습니다. 자, 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도의 그 변호인 선임할 그런 내용입니까? 고법 부장판사 출신, 그 다음에 검찰 부장검사 출신으로 변호인 14명의 후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. 이거는 아까 3백 얘기했죠. 소위 백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좀 막아보자, 돈 있으니까.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한 해석입니까? 저는 결코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, 바로 그 오천조카 문제입니다. 이 오천조카 잘 아시다시피 8월 16일인가요? 아마 그때쯤에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. 전형적인 도피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범죄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입건을 하면 곧바로 해외로 도피합니다. 또는 누군가가 사주를 해서 그 사람을 도피시킵니다. 이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. 왜냐하면 핵심 증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수법이다. 그런데 어쩐 일인지, 무슨 이유인지 이 오천조카 이 사람이, 조범동이죠. 이 사람이 9월 14일 날 귀국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합니다. 아마 오늘 밤 늦게 그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, 자, 이 외국으로 도피한 행위, 이 부분은 전형적인 피의자 행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조국 장관의 오천조카는 들어와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주범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, 그런데 현재까지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부분,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본인이 바로 이해충돌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? 이해충돌 문제라는 것은 당시 투자할 때 조국 장관이 현직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으니까 그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얻어서, 그러니까 이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이 곧 발표가 된다. 그러니까 배터리 분야 이 업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라 라는 정보를 얻어서 코링크 사모펀드가 거기에 투자를 했다. 아니, 그랬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바로 조국 장관이 오천조카인 이 조범동이 얘기한 겁니다. 누구랑 얘기했느냐? 바로 웰스 CNT 대표죠. 최태식 씨하고 얘기한 겁니다. 이 얘기는 조국 장관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대목입니다. 근데 현재까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모른다. 조국이 관여되어 있는지 모른다, 자기는.
이렇게 오류화를 내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문제는 검찰이 계속해서 추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웰스 CNT의 최태식 대표와 이 사이에 전화통화한 거, 이거는 이 조국의 오촌 조카인 이 사람이 외국에 도피해 있을 그 당시에 뭐 8월 23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24일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25일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최태식 씨랑 통화를 해서 자,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다 죽는다.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준 것이 누구누구한테 익성이라는 그 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. 익성은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. 근데 이 익성이라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통해서 돈이 조국 장관 부인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게 나오면 우리 다 죽는다. 그러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. 그리고 조국 장관은 낙마한다. 이런 얘기를 계속 이 조국의 오촌 조카가 하면서 최태식 씨한테 증언을 달리해달라, 거짓말을 해달라고 종용을 합니다. 증거 있는 의혹이죠. 본인은 도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한테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위증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이 상황은 이것 또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멸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죠.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빼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. 지금 18일날 내일 모레죠. 당정협의를 한다는 사실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공보준칙과 관련해서 그 공보준칙을 바꾼다고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브리핑도 하지 말라. 국민들에 대한 입막음입니다.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. 특히 이 고위공직자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그 범법행위가 최종적으로는 무죄 추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얼개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. 이 알 권리를 지금 막겠다는 겁니다. 제가 이 부분 우연 소지가 있다고 했죠. 그건 뭐 법률적으로 따질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알 권리를 지금 자기 패밀리들이 전부 다 수사를 받으니까 그거를 막겠다고 지금 당정협의를 통해서 법무부 훈령을 바꾼다고 합니다. 이 또한 얼마나 후한무치한 일입니까? 이 또한 범죄자적인 행태입니다. 이런 행태를 막는 것, 범죄자적인 이런 조국 패밀리의 행태를 막는 것, 저는 그런 것들이 검찰개혁,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